자, 오늘은 교과서 29쪽부터 31쪽까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라는 차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갑오개혁이 끝나고 이제 뭐 을미개혁도 끝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을미사변 통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이라는 이제 그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근데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어떤 내정 간섭이 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이제 취약해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어떤 우리나라의 권리들, 우리나라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빼앗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뭐 그림에 나오듯이 뭐 금광 채굴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산 채굴권, 뭐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재산인데, 이걸 이제 다른 나라에 이런 권리들을 넘겨주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귀국을 합니다. 자, 서재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예전에 우리 1884년에 갑신정변에 참여했었던 급진개화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갑신정변이 우리가 배웠듯이 청나라의 간섭으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급진개화파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죠. 이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이제 막 낮엔 아르바이트 하고 밤에는 뭐 대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합니다. 네, 이 사람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고요. 이제 굉장히 서구식 어떤 머리 스타일, 서양식 이런 옷차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갑오 개혁 이후에 이제 급진 개화파들이 그런 어떤 개화 노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긴 했지만, 뭐 그들의 죄가 사면됩니다. 10년이 흘러서 사면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오 개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이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급진 개화파 중에 한 명이었던 서재필도 이제 국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공부도 하고 미국 사회를 맛보았기 때문에 조선에 돌아오고 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나라의 돌아가는 사정을 빨리 깨우쳐주고, 이 다른 나라의 어떤처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먼저 깨우쳐야겠다. 그래서 국민 계몽을 위해서 이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걸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 전용의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글 당시 독립신문, 여기 제1권 제1호라고 해서 이게 창간 첫 면입니다. 창간 첫 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한글, 잘 보이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순한글로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누구나 신문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누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게 이런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고, 또 이제 개화파 인사들 오랜만에 다 모여서 이제 독립협회라는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설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적인 의식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독립문이라는 문을 이제 모금을 통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이 독립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옛날 사진인데, 이제 독립문이라는 게 이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이 독립문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큰 기둥 보이죠? 이게 원래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영은문은 원래 뭐 하던 곳이냐면, 영은 환영한다는 뜻이고요, 은은 은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환영하는 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은혜에 환영을 하는 문이었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임진왜란 때 중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었죠. 그래서 중국 사신이 이제 들어올 때 우리나라 임금이 여기까지 나가서 이제 환영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독립문이나 독립협회라는 이 독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아직 일제시대가 아니죠. 이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게 어떤 종속되어 있었던 중국 사신을 여기까지 왕이 마중 나갔었던 그런 곳에서 영은문을 이제 허물어 버리고 독립문,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문을 세운 거죠. 독립문 지금도 서울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독립문역이라는 지하철역도 있고요. 나중에 서울에 아마 놀러 가게 되면 여러분이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 외에도 수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이 만민공동회라는 이제 활동을 펼치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민중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구름같이 많이 몰려있으면 이제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죠. 가서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막 외세가 내정 간섭을 해가면서 막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변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대규모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이런 집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우리나라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독립협회 활동 중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활동입니다. 이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전령도는 섬입니다. 섬이고요. 조차는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전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령도가 어디냐면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절자를 빼고 영도라고 부르고 있죠. 이거를 러시아가 이제 빌려달라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려고 하는 것을 독립협회가 사람들을 모아서 절대 안 된다, 왜 우리나라 영토를 마음대로 빌려주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대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좌절시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 백성이라는 존재들은 이제 원래는 왕이 하자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는데, 이제 스스로 자기들도 우리가 이런 권리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정치적인 소리를 내서 단합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런 존재구나, 우리도 그래서 이제 백성에서 벗어나서 국민이라는 존재로 우리도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런 의식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과감한 어떤 엄청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 인사도 모셔놓고 이제 관민공동회라는 것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고관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정부 관리들과 이제 6가지 조항을 합의를 해서 고종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굉장히 어떤 사실 이 왕조 사회에서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 단체가 백성들의 단체가 이제 정부 고위 관리들을 모셔서 6개의 조항을 합의하고 그걸 또 고종의 허락까지 받아내는 것. 자, 이 헌의육조라는 거 사실 여러분 알 필요 없는데 이거 시험 문제도 안 낼 거고 뭐 교과서에도 없으니까 알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이 외국과의 어떤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이제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의논해서 이제 시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회를 우리나라가 만들자라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모든 걸 이제 대신과 의논해서 하자.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자. 굉장히 이제 서양식 정치제도도 도입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독립협회의 이런 요구들이 이제 고종이나 이 보수적인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마음에 안 들겠죠. 맨날 통치나 받던 그냥 수동적인 백성들이 막 자기들이 막 권리를 요구하고 막 권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독립협회가 이 고종과 이 고위 관료들이 이제 해산시켜 버립니다. 1898년에. 자,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 국민들을 이제 깨우쳐줘서 우리도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의식들을 확산시켜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이제 사실 아관파천으로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한 1년 정도 아관파천 이제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게 된 게 1896년 2월입니다. 그러면서 1897년 2월에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궁으로 돌아와서 너무 부끄럽다. 이제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전 세계 국가들과 맞설 수 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황제가 다스린다라는 거, 황제라는 칭호는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중국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가 황제를 선포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어떤 누군가에게 꿀리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이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어떤 뭐 대한국 국제라는 이 대한제국의 헌법을 반포하는데,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잠깐 실어놨습니다. 시험에도 출제할 겁니다. 이거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국 국제는. 자,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어떤 대한제국이란 나라의 권력은 전부 황제한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독립협회랑은 전혀 반대의 방향이죠. 독립협회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를 설립해서 권력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이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전제군주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종의 당시 생각이었겠죠. 자, 그래서 당시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이제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때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독립협회가 설립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독립협회에서 막 고종이 돌아오라고 막 그런 요구 사항도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1897년 2월에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게 1897년 10월이고,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꾸만 이 거슬리는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대한국 국제라는 이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헌법을 발표하게 되는 게 1899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연도는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순서를 잘 눈여겨보면서 이런 복잡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어떤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역시 이제 다양한 개혁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자, 원칙을 보면 구본신참이라는 거,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참조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혁의 어떤 속도를 보면 그렇게 빠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계라는 것을 발급하는데, 지계라는 것이 뭐냐면 이 토지를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 소유 증명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면, 재산을 소유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의 재산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사는 집을 마음대로 국가에서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이런 재산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 토지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인정해주면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재산이다라는 것을 이제 승인하는 이런 어떤 제도인데, 사실 뭐 지계 발급이라는 용어 정도만 기억해두고 여러분한테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산업이나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회사도 만들고 각종 학교도 설립하면서 많은 근대화 노력에 이제 초점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황제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권리를 또 보장하는데 이제 치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많은 이권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줄줄이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광무개혁의 아쉬운 점입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2학기에는 진도가 워낙 바빠가지고 조금 이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 끝!